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파트너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나요? 다우지수가 올라갔는데 우리 장도 올라가겠지란 마음으로 매매를 또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다우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었죠. 자, 하지만 우리 장은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그런 디커플링 장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대가일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도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이 왜 못 올라갈까요?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거는 코로나 사태나 리먼 사태 이후로는 보기 드문 그런 상승이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하락으로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외인하고 기관, 이 메이저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파생 상품의 선매도, 풋옵션, 콜매도 이런 인버스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을 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자, 그런 파생 상품에 지금 투자를 한 우리 그 메이저들, 기관하고 외인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나게 밀어버렸죠.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물지수 330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히 330포인트 선물지수, 코스피 200 선물지수 330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4%가 올라갔었죠. 자, 330까지 밀면서 기관은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4%가 올라갈 때 외인들은 위에서 또 한 번에 하방 포지션을 잡으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자, 2400포인트도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장 2400포인트 정확히 239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라인까지 밀면서 외인하고 기관 이런 메이저들은 개미들 손절 물량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점도 미리 한번 알려드리면서 대응을 한번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 어제 같은 장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위클리 335풋 같은 경우에 600%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통했었죠.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24,000원이었던 이 종목이 335풋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 600%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옵션 시장에서 외인하고 기관 이런 메이저들은 하방 포지션에 해지를 걸고 나서 그 포지션들을 수익을 만끽하고 나서 다 개미들 주식에 손절이 나오는 그런 물량도 다시 받아가면서 그 후에야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자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외인하고 기관이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현물에서 손실이 날지언정 파생 상품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요 점을 또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장 마감 같은 경우에 연두색 단기 지지선에서 끝이 났지만 내일자 개파락에 나오게 된다면 이 라인은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이 보이실 겁니다. 2390포인트고요. 2400포인트 저 라인까지 코스피를 밀면서 개인 투자자들 손절 나오는 물량을 잡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다시 올릴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서 그 라인대로 올 때 주식을 또 매수를 잡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 목요일이 또 월물 옵션 만기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하고 기관들 이런 하방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우리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종목들 매수를 잡아가는 그런 매매법이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수 저점. 지수 고점이 어딘지. 자,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도 제가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우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미국에는 500여 개의 헤지펀드가 있죠. 자, 500여 개의 헤지펀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주식 공매도를 때려서 주식을 하락을 나오게 해서 지수 하락분을 또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 그런 상품에서 또 수익을 나는 그런 헤지펀드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고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갑자기 여기에서 쭉 갭상승이 나왔죠.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 확정이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될 줄 알고 일단은 공매도를 시총이 큰 종목들을 이 공매도를 때려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공매도 친 거를 손절을 할 경우에 주식을 사야 돼요. 자, 주식을 사야 되는데 시장가로 사다 보니까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현재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장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쭉 올라갔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은 개파락으로 시작했죠. 2포 이상 개파락으로 시작한 날입니다. 다우가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는데도 우리는 개파락을 시작했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한번 대가일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외인과 기관의 하방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 하방 포지션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못 올라간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라인들, 일본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 라인들을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그 라인을 갭으로 올라타고 이렇게 갭으로 올라타고 지선 삼아서 위로 올라간 그런 그림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들도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가야 되고 테슬라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 장은 왜 빠지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 중심에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 차트예요. 자, 테슬라 차트에는 과거에 제가 6월 25일 날 이날 제가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역헤드앤숄더 8라인을 만들러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저항선을 찍기 전에 찍고 나서 빠지게 된다면 M자형으로 하락이 나온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M자형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밀었었죠. 자, 이렇게 M자형을 충분히 다 만들지 않고 급하게 올라간 그 이유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그 소식에 누구보다 빠르게 공매도를 손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공매도를 손절을 하게 되면 주식을 사야 돼요. 테슬라를 사야 돼요. 시장가로 사다 보니까 갭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게 됐고, 또 계속 테슬라를 갖고 공매도를 치고 있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손절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이에요. 자, 신문에서는 7조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조 이상이 손실이 났을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은 반응을 안 했다. 왜? 우리의 메이저들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엔비디아도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자, 이 저항 추세선을 뚫고 내려온 상황에서 급하게 올라간 이유도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겠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장은 왜 못 따라가는가? 제가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 코스피 200 선물지수로 330포인트 330까지 빠지고 나서야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장에 선물지수 330을 찍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334까지 올라가면서 이 4포인트 옵션 만기주에 4포인트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옵션도 80% 이상 또 저점에서 수익이 났던 그런 상황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월물 목요일 날 또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일단은 청산을 했어요. 콜도 청산했고요. 콜옵션도. 자, 위에서 외인들이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억의 지금 하방 포지션을 또 다시 잡으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330포인트가 깨지면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자, 밑에 있는 제가 코스피 200, 아까 대갈지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밑에 2400포인트, 코스피 2400포인트 살짝 밑에 299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2390까지 내려가고 나서 개미들 손절 물량을 받아서 올릴 계획이라고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라인들에서 찍고 나서 크게 반등할 그런 종목들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 방송 마지막 코너에 제가 공략주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시청 고정하시고, 그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저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도 또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딱 매수 잡으셔서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기법 강의 시간이죠. 제 삼각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크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 수렴 구간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추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지선에서 쭉 연결합니다. 요 라인들은 저 왼쪽에서부터 쭉 연결되던 그런 추세 지지선이죠. 자, 요 라인에서만 3번을 지지를 하고 크게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지선에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설정을 해서 계속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라인들을 한 번 더 찍을 때가 있어요. 요 때가 첫 번째 매수 시점입니다. 첫 번째 매수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항선도 한번 설정을 해야겠죠. 이런 저항선 보시면 일본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했더니 뭐예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삼각 수렴 구간을 마련을 하더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매수 구간이 나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못 잡았다. 그래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자,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쭉 치고 올라오죠. 요 상황에서 매수를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음봉이 나오면서 이 라인을 또 찍는 그런 순간이 다가와요. 자, 음봉으로 요 라인들을 찍을 때 두 번째 매수 시점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수 시점을 놓쳤더라도 두 번째 매수 시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추세선을 그으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매수 시점에서 매수를 잡아서 위로 또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제가 공개 방송에서 2,350원에 매수를 드렸던 진 매트릭스의 경우를 지금 예시를 들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 경우에 50%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50%를 왜 매도를 하느냐? 자, 50%를 매도를 하면 나머지 50% 물량을 또 갖고 있는 상태에서 50% 수익을 일단은 챙기는 거죠. 자, 50% 수익을 챙기면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와도 어차피 수익. 왜? 우리는 밑에서 매수를 잡았으니까. 자, 갭상승이 나와도 더 수익,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50%만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다음날로 넘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기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을까요? 자, 그 다음날 이 현상을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항선을 그려놨는데 그 저항선에 딱 찍고 끝나는 그런 상황을 펼쳐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라인에서 또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죠. 자, 눌림목 지지선에서 올라가게 되면 고점하고 고점,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그어서 추세선들을 그어 놓습니다. 자, 이런 건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되고 그 자세한 설명을 제가 밴드 공부방 제 상단에 올려놨으니까 그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이렇게 크게 위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위로 쭉 치고 올라갈 때 절대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요날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마켓나우 2부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4,000원서부터 3,9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4,000원서부터 3,900원 사이에 한번 매수 잡아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930원에 딱 매수가 잡혀서 그 다음날 일봉을 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날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딱 지지를 하고 올라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치를 제가 또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위에 올라가는 쭉 추세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목표치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크게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상한가 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50%는 매도를 하고 50%는 그 다음날로 넘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2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간 모습을 또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저 목표치를 설정했던 그 저항선을 찍는 장면입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 83%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저항선 기준으로 제가 목표가, 매도가 기준으로 78%의 수익이 나왔던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보통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 저항선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저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저처럼 이런 추세선을 그어서 매수점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추세선을 그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매트릭스가 제 78%가 수익이 났고요. 자, 같은 날 매수를 드린 녹십자 MS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녹십자 MS도 이날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자, 매수를 드리고 나서 5,100원서부터 5,000원까지 매수를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00원까지 딱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바로 달려갔습니다. 자, 위에는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34%의 그 수익이 나왔던 그 장면도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면 추세선이 많지만 일단은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그 라인은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거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추세선 같은 경우에 이 라인에서 내려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켓나 2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을 또 보고 계시고요. 자, 과거를 한번 가볼까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한번 조정이 나오던, 그러니까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고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 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저항선하고 저항선하고 연결된 요 라인도 말씀을 드리면서 요 저항선을 찍을 때 28.68%의 상승이 났던 그 그림도 보고 계십니다. 자, 다른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니까 한번 조정 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제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STX 그린로지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했을까요? 자, 요 라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라인들 추세선 연결된 라인을 보면 요 라인을 또 한 번 찍을 때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때 제가 요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조정을 줄 때 이 추세선 연결된 추세선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 1,300원 라인을 딱 찍고 어디까지 올랐어요? 자, 고점 라인이었죠.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그 라인을 뚫고 올라오면 지선 삼았던 라인을 쭉 연결을 했더니 그 저항선을 찍고 빠지더라. 자, 마켓나우 2부에서 여기 이쪽 저항선을 찍고 빠질 때 제가 전부 매도를 하자고 또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추세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그 라인에서 매수를 봐야 한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한번 매수점으로 다시 오는 그런 라인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입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게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기법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제가 신대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시가의 매수를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흥하해운이에요. 1912원 라인을 찍고 위에 있는 크게 올라가면서 34%의 상승이 나왔던 그 흥하해운도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흥하해운 제가 다시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 그 라인을 오늘 또 찍은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공략을 하실 때 이런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신다면 나중에 추세선을 계속 이게 연동이 되니까 그 라인들을 한 번 더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어떠실까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도 저하고 똑같이 설정해 놓으신다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 일단은 50%는 또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흥하해운도 나중에 한번 대응하는 라인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 추세선이 되게 많죠. 자, 9월 3일 날 아침 방송 마켓나 2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만 원 중반에 있었어요. 근데 매수를 얼마에 드렸냐면 15만 3천 원서부터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분들 난리가 났죠. 야,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 10% 이상 빠져야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는데 그 라인을 매수를 준다고? 아,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밑에 15만 3천 원 한 틱 밑까지 딱 찍고 반등이 나오던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거 매수를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드렸던 바로 그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 20만 원을 제가 왜 드렸을까요? 자, 20만 원에 저 매도를 들으면서 30.76%의 수익을 제가 챙겨드렸어요. 자, 이 20만 원은 이 빨간색 추세선인데 요 라인들을 찍을 때 20만 원서부터 매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20% 물량은 자율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공부방에 계시면 추세선 긋는 법도 여러분들 배우실 수가 있죠. 자, 자율 매도하시면서 어떤 걸 또 발견을 하셨을까요? 자, 과거 라인을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요 지선,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3번이나 찍었어요. 추세 지지선을. 자, 그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는 어때요?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쭉 조정이 나왔죠. 자, 그 파란색 저항선을 또 찍고 어떻게 됐어요? 쭉 조정이 나왔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추세선을 쭉 연결을 하면 그 라인을 찍고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났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 추세선을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조정 라인, 이 빨간색 추세선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선 왔을 때 한번 매수를 봐도 되느냐? 됩니다. 자, 요거는 또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요 라인들 찍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시면 저런 라인에서도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SK 하이닉스 대한민국 그 전문가들 중에 30% 이상 수익 드린 전문가는 10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에 찍었을 때 제가 또 매수를 또 말씀을 드려서 24.54%의 상승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에코프로 BM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세혁 작가님도 생각이 나실 거고, 마음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위에서 계속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코프로 BM 한 번씩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점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도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던 그런 라인들을 찾게 된다면 요 라인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제가 요날 매수를 드렸어요. 15만 5,600원에 매수를 드려서 쭉 위로 올라갈 때 24%가 넘어가는 상승이 또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어제 오늘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찍었습니다. 자, 이 라인들 지금 추세 지지선들을 찍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이 라인에서 위에 올라간다면 19만 원에 있는 이 저항선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저항선을 찍을 때 한 50%만 매도를 하시고, 자,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28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해낼 겁니다. 자,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인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라인이 이제 더 이상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고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장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못 잡았다고 치고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라 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올라탈 때 다시 한번 매수점으로 여러분들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올 때는 한번 매수를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에 있는 테슬라가 또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자, 그래서 목요일날 만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제가 3,6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이 빨간색 추세선이에요. 자, 밑에 있는 이 추세선 한번 보실까요? 과거 저점 라인에서부터 쭉 연결해 온 그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을 찍을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반등이 났죠. 3번이나 반등이 나왔었고요. 자, 위로 크게 올라가면서 이런 고점 라인들도 찍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22.50포인트, 22.50%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내려올 때 제가 4,150원 분봉 라인 추세 지지선을 그어서 이 4,150원이 깨지면 전량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딱 매도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가 끝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을 타거나 매매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분봉 지지선들을 한번 긋는 법도 배우셔서 그 안에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내가 한번 끊어가야지라는 그 추세 지지선도 그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33.8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34.84% 어떻게 올렸을까요? 자, 제가 이건 신대가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신대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3,900원서부터 3,000원서부터 2,900원까지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955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34.8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토요일 날 주식 사사함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자, 요 라인을 깨고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또 찍으러 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추세선을 똑같이 그어오신다면 밑에 있는 지선도 어떤 라인인지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추세선 밑에선 저항선을 삼았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지지선을 삼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찍으러 오면 매수점으로 삼아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라인이니까 혹시나 랩지노믹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런 라인에서 한번 적은 물량이라도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밑에 있는 지지선하고 저항선 라인들을 아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이죠.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있어요. 자, 삼성중공업은 제가 9,600원에 매수를 드렸지만 자, 매수 드린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요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 제가 신대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저항선을 뚫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뚫고 어디까지 올랐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죠. 자, 신대가 방송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역헤드앤 숄더, 그리고 헤드앤 숄더, W자 반등, M자형 하락 등등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린 이유가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왔던 라인을 쭉 연결을 하면 그 라인을 찍고 또 한 번의 반등이 났죠. 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런 추세선들에서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빨간색 추세선 라인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던 그 라인들을 보시면 또 한 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위에 올라갈 때 24.38%의 지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점 기준으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을 때는 현재 우리는 40% 물량을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40% 물량을 왜 매도를 했을까요? 신법을 잡아드리려고 40%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60%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인에서 지금 뚫고 올라갔는데 이 지금 파란색 저항선이 보이십니까? 일봉 바로 밑에.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죠. 자,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고요. 요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 라인들을 쭉 이어보면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가 된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선으로 바뀐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지선으로 작용을 할 거다. 밑에 있는 내일자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될 경우 12,000원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간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제가 아까 STX 그린 로지스나 다른 LI 넥선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선으로 바뀐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라인이 지금 밑에 있는 라인이 오고 있고요. 저항선을 뚫게 되면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다시 왔을 때는 한번 단타로라도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목표치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되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을 때 지금 현재 물량 한 20% 정도는 남겨놓고 전부 다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라인을 찍고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요일이 또 월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저항선, 지지선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시겠죠. 자, 이런 라인들을, 이런 그림을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신대가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W자 반등, M자형 하락, 이걸 제가 제일 강조를 했었죠. 자, 현대중공업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위에서 내려왔을 때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어디까지?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났어요. 어디까지?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자, 요 라인에서 제가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17만 5천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17만 4천원까지 찍고 또 한 번에 반등이 났어요.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 17만 3천원에 제가 매수를 드렸는데 그 라인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W자 반등이 나오면서 26.88%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지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저 왼쪽 화면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왼쪽 화면으로 가시면 이 라인들을 여기에서만 3번을 찍었습니다. 자, 3번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 후에 또 한 번 찍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연결하면 또 찍고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더니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자, 밑에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 파란색 저항선을 또 찍고 빠졌죠. 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저 위에 있는 라인을 찍으러 가면 W자 그림을 완성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W자는 이런 그림도 있지만 이런 그림도 있어요. 자, 현재 그림이 딱 왼쪽에 있는 이 W자 그림이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간다면 딱 그 라인이 완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은 22만 5천 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방송에서 제가 계속 떠드니까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요. 19만 5천 원, 20만 원 딱 한 틱 아래까지만 딱 고점을 삼고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거를 한번 볼게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뭘로 바뀐다? 그렇죠. 지지선으로 바뀐다. 저항선하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더니 그 라인이 나중에 지지선으로 된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내일장 수요일날 요 라인을 찍고 반등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계속 우리는 지금 홀딩이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로라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매수점, 매도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밴드 공급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라인들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왜냐? 이 라인이 우상향 저항선이라서 매일매일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 라인들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이 공략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제가 7월달, 8월달도 그렇고요.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M자형 차트, W자 상승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요 차트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신대가 방송,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부터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왔어요. 자, 요거 공개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돼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왼쪽으로 가죠. 자, 이게 뭘까요?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라인이에요. 팔 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위에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M자형 차트로 내려왔죠. M자형 머리를 만든 거예요. M자 머리를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팔 라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급하게 내려간다 그랬죠.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저번 주까지 금요일까지는 지지선을 삼았지만 자, 오늘 어때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갔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어떤 그림이 돼요? M자형 헤드앤숄더 팔 라인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어떤 걸 제일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역헤드앤숄더를 다시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랬죠. 자,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경우에 더 큰 그림으로는 W예요. 그쵸? 큰 그림으로는 W 차트가 완성이 돼요.
자, 이 중간에서는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렸습니다. 자, 요거를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은 목표치를 어디로 삼으실 겁니까? 자, 목표치 한번 삼아 볼까요? 자, 목표치는 과거 라인을 연결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제가 봉을 확대를 해서 보시기 쉽게 해드릴게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예요. 일봉상 이 추세선 위에서는 두 번을 지지를 했어요. 자, 지지를 하고 나서 또 반등이 나왔죠. 그쵸? 이 반등 나온 상황까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그 라인을 찍을 때 또 반등이 또 나왔던 그런 그림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갭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 라인들, 추세선을 연결된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그 라인을 찍을 때 조정을 줬죠. 그렇죠? 자, 이 조정이 나오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 W자를 그릴 때 어디까지 올라가면 저항선을 또 작용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찍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목표치도 설정을 할 줄 아셔야겠죠. 자, 일봉을 쭉 늘려서 보시면 이렇게 목표치도 여러분들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HLB 제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선 라인들은 어떻게 또 찾을까요? 자, 과거 라인들 보시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났던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지만, 과거 저점 라인하고 저점 라인하고 쭉 이어오는 그런 라인들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 라인이 매수점입니다. 자, 이 매수점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현재 헤드앤숄더, 이 M자형 헤드앤숄더, 이 라인을 만들 때 8라인이 다 안 만들어졌잖아요. 8라인이 끝나는 구간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매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잘 안 알려드리는데 우리 신대가 보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헤드앤숄더 8라인을 다 만들고 나서야 반등이 나온다. 자,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추세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라인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냐면, 이 연두색 추세선을 보시면 과거에서는 고점이었어요. 이런 추세선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라인들을 찍을 때 조정을 줬죠. 자, 이 연두색 추세선을 따라가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 또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한번 올라타고 나서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면서 여기에서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 박스권이구나. 요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봐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깨고 내려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머리 구간을 만드는 거를 보셨다면 요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안 잡으셨을 거예요. 설령 매수를 잡아서 이런 단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이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절대 무리 타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헤드앤숄더 머리를 완성을 하는 구간이니까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매도점과 매수점을 또 찾으시는 그런 눈이 또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추세선을 지지선 저항선을 긋는 법이 아주 필요하겠죠. 자, HLB 제약 매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14,500원입니다. 자, 매수가는 14,500원 보시고요. 자, 목표가 1차 21,000원 드리겠습니다. 여기 21,000원이에요. 자, 21,000원만 하더라도 꽤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요. 손절가 13,2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이런 손절가도 다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밑에 있는 추세선이 오면 또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겠고 14,500원에 목표가는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라인 왔을 때는 50%는 1차 저항선이니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손절가는 13,200원 딱 거시고 그냥 대응을 했을 때 잡고 나서 단타보다는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올라가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종목.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또 대응을 하시는 그런 라인이 펼쳐지는 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쭉 지지선 라인들을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라인이에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었죠.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요?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들까지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는 지지선 삼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더 찍으러 오면서 내일자에 찍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공부방에 한번 오셔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밴드 공부방에 이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다 적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종목들 확인하시면서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 요 라인들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여러분들 추세선을 똑같이 쫙 늘려서 한번 그어보시면 어디에서 이 매수점을 찾아왔는지도 아실 거고, 자, 이 라인들에서 어디를 뚫고 올라가야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느냐. 요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나중에 목표치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드려서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또 3차 목표치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명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매수점과 매도점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또 궁금하시죠? 자, 이런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올려놓게 되니까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이 종목 추세선을 똑같이 그어놓으시면 돼요. 자, 매수점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어느 라인을 뚫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이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한번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라인은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연두색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자, 제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다른 종목들 크게 수익 나는 그런 종목들도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또 올라가서 그 라인을 찍으면서 수익을 또 많이 보셨던 그런 기억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밴드 공부방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올려놔서 여러분들 종목만 확인해서 내일 바로 매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대가 방송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 요번 한 주는 크게 수익 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끝나시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위에 있는 저항선 하나를 제가 하나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을 꼭 잡아야 되는 이유. 자, 저항선을 제가 요렇게 하나 또 그어드렸지만 하나를 더 그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어드릴 거냐면 저쪽 왼쪽에서부터 쭉 가져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져올 거냐면 고점하고 고점 연결해서 위에 있는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밑에 제가 26만 원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얼마예요? 40만 원대가 하나 있고요. 위에 47만 원대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밑에서 매수를 잡았다, 단타를 보실 것이냐? 그게 아니고 롱 포지션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단타는 어떤 자리에서 봐야 된다? 아까 눌림목 자리 위에 있는 저항선 찍기 바로 직전에 그런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보시더라도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 자, 단기 저항선, 이런 저항선 있죠? 이런 단기 저항선에서는 한번 50%는 매도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뚫고 올라가면 우리는 50%를 또 챙겼잖아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목표점까지 데리고 갈 만한 그런 또 용기가 생긴다. 이런 걸 또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